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신 세계경제 뉴스를 발췌 소개하고 제 의견을 곁들이는 세계경제는 지금 Current Issues of Global Economy 편집자 정견만입니다. 네, 11월 28일자 세계경제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픽 2건, 단신 3건, 그리고 명상으로 오늘의 명언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의 토픽은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소매 판매가 작년 대비 29.8%나 증가했다는 CNN 보도입니다. 두 번째 뉴스는 세계보건기구 WHO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 오미크론을 재감염 위험도가 높다면서 주의 단계로 지정하였다는 CNBC 보도입니다. 네, 오늘도 단신 3건을 올렸습니다. 첫 번째 단신은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 새벽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 백신 접종 및 국가별 동향입니다. 두 번째 단신은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소행성의 궤도 수정 임무를 띈 우주선 다트를 발사하였다는 BBC 방송 보도입니다. 세 번째 단신은 다음 주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이슈 및 일정입니다. 네, 오늘의 토픽 Black Friday bounced back from 2020. Shoppers hit stores again. CNN 뉴스 보시죠. 지난주 금요일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소매 판매가 작년 대비 29.8% 증가한 것으로 마스터카드가 조사했습니다. 매장 판매가 42.9%나 증가하고요. 이커머스 온라인 판매는 1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블랙 프라이데이는 추수감사절 후에 첫 금요일로서 왕성한 연말 소매 판매가 시작하고 이때부터 판매업체들이 흑자를 시현한다는 뜻에서 블랙이라는 표현을 쓰죠. 작년 블랙 프라이데이의 경우에 코비드 영향으로 총 판매액이 전년 대비 16.1%나 감소하였습니다. 매장 판매가 급감한 대신에 온라인 판매는 85%나 급증하였죠. 올해 블랙 프라이데이 판매 증가 요인을 보면요. 첫째, 급여가 많이 인상되었고 세금이 환급되었으며 그리고 경기 부양 자금에 의한 저축이 증가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우려 일부 완화 그리고 위드 코비드 분위기 확산이 도움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의류 판매가 86.4%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전자제품 판매도 늘어났습니다. 미국 소매 판매 연합의 예측에 따르면 올해 11월과 12월 중에는 전년 대비 8.5 내지 10.5% 소매 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추수감사절 이후 첫 월요일인 사이버 만데이 판매도 큰 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네요. 참고로 사이버 만데이는 추수감사절 이후 첫 월요일을 말하는데요. 매장 판매보다는 온라인 판매가 많기 때문에 붙인 이름이죠. 소매 판매 연합은 공급망 장애로 조기 품질 가능성이 높은 가구나 의류는 조기 구매를 권유하네요. 한편 올해 소매 판매 업체들은 할인 판매를 많이 축소했기 때문에 판매업체의 이익이 강세될 것으로 예상하네요. 네, 두 번째 뉴스. WHO labels new COVID strain named Omicron a variant of concern, citing possible increased reinfection risk. CNBC 뉴스 보시죠. 세계보건기구가 최근에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 오미크론을 우려 단계로 지정하였습니다. 이 오미크론은 15번째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 바이러스고요. 여기서 오미크론은 그리크 문자 15번째입니다. 현 영어의 O에 해당하죠. WHO가 지정하는 우려 단계 변종 Variant of Concern은 감염 위험도가 더 높은 변종인데요. 델타 바이러스 등 현재 5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남아프리카에서 발생한 오미크론의 특성을 보면 약 50개나 되는 많이 변이 바이러스, 뮤테이션 바이러스를 보유하고요. 이 중 30개 변이 바이러스는 돌출 단백질, 스파이크 프로테인을 가진 특질이 있다고 합니다. 오른쪽 상단 그림은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의 그 이름과 최초 발생 지역을 보여주고 있고요. 하단 그림은 코로나 바이러스 균의 모습인데요. 빨갛게 돌출된 부분이 돌출 단백질입니다. 돌출 단백질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하기 어렵군요. 이 오미크론 바이러스는 강한 전염성을 가졌는데요. 다른 변종보다도 재감염 위험성이 높다고 합니다. 특히 기존 면역 체계 탈피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요. 즉 기존 백신의 대해성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현재까지 감염자 발생 지역은 남아공, 보츠와나, 이스라엘, 홍콩, 네덜란드 등에 약 100건이 발생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빠르게 확산한다고 하네요. 이 마이크론 변종 진단 그리고 백신, 치료 방법 파악 등에 수주가 소요된다고 하는데 우선 기발생 변종 자료를 수집해야겠죠. 백신 제조사들은 일단 변종 자료만 수집되면 빠른 대응이 가능하다고 발표했습니다. 25일 이내 대형 백신을 생산 가능도 하다고 하네요. 불행 중 다행입니다. 이 오미크론 변종 바이러스 발생 소식에 세계 주식 등 위험자산 가격이 급락하였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미국은 오전 장만 개장했는데요. 다우지수가 905포인트나 급락하였습니다. 전 세계 주가도 급락하였는데요. 특히 여행, 호텔업 등 여가 산업이 많이 타격을 받았습니다. 유가도 급락하였는데요. WTI가 13%나 급락하였네요. 배럴당 68달러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안전자산인 국채 가격은 상승하였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남아프리카 여러 나라로부터의 입국, 출국을 제한하게 됐는데요. 미국과 EU, 영국, 이스라엘, 싱가포르, 일본 등이 벌써 입출국 제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선제적 대응 조치가 빨리 이루어졌네요. 네, 오늘 첫 번째 단신,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 새벽 현재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사망자 누계 국가별 동향입니다. 세계 확진자 누계는요, 2억 5,950만 2천 명으로 전주 대비 1.6%나 증가했습니다. 사망자 수는 518만 3천 명으로 전주 대비 1% 증가했습니다. 확진자 증가세가 지난주보다 0.2% 높아졌고요. 사망자 증가세도 지난주보다 0.1%포인트 올랐습니다. 한편 세계 백신 접종자 수는 77억 285만 9천 명으로 전주 대비 4.5%나 급증하였습니다. 독일, 오스트리아 등이 최근 접종 의무화를 발표하고 그리고 부스트샷이 많아진 효과라고 생각이 되네요. 국가별 확진자 수는 순위를 보면 독일이 한 단계 더 올라갔어요. 9위가 되었습니다. 최근 3주 연속 순위 상승입니다. 독일 상황을 보면 어제 새벽 현재 확진자 수 누계가 565만 명이고 사망자 수가 10만 476명입니다. 금요일 하루에만 7만 6,414명이 발병하였습니다. 거시경제 상황이 나빠진 독일이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많은 피해를 입는군요. 매우 안타깝습니다. 두 번째 단신은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소행성의 궤도 수정 임무를 띈 우주선 다트를 지난 수요일 발사했다는 소식입니다. 추진체 로켓은 스페이스 X사의 펠콘 9을 이용했습니다. 다트 우주선의 핵심 임무는 지름 780m인 디디모스 소행성의 위성인 디모포스 위성에 충돌하는 것입니다. 디모포스 위성의 크기는 지름이 163m, 우리 축구 운동장만 하군요. 이 충돌을 통해서 디모포스의 궤도 및 속도를 수정할 수 있는지 시험하는 것입니다. 테스트하는 거죠. 오른쪽 하단 사진을 보면요. 가운데에 디디모스 소행성이 있고 그 주위를 흰 선의 디모포스가 또 회전하고 있는데 다트 우주선이 디디모스 위성에 충돌한 이후에는 그 안쪽에 있는 주황색 궤도를 따라 움직이게 된다는 거죠. 속도도 조금 더 빨라지고요. 인류 최초의 소행성 궤도 및 속도 수정 실험이 되는 거죠. 다트 우주선은 내년 9월경에 디모포스에 돌진하게 되어서 충돌하는데 이때 소행성과 지구 간의 거리는 670만 마일이라고 합니다. 지구의 가장 근접한 거리라고 하네요. 충돌할 당시의 속도는 시속 15,000마일입니다. 이 충돌로 공전 속도가 초당 수 밀리미터 빨라지고 궤도 수정은 약 1%가 된다고 하네요. 그러나 이는 디모포스의 구성 물질에 따라서 변동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주 작은 변화이지만은 장기적으로 매우 유효하다고 하네요. 이 변화는 지상 망원경으로 앞으로 측정하게 된다고 합니다. 다트 우주선은 지름이 19m인데요. 자유의 여신상, 디모포스 위성, 에펠타워, 그리고 디디모스 소행성과 크기를 비교해 나왔군요. 이 실험과 관련한 나사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구에 접근하는 소행성의 궤도를 수정하여 지구와 충돌을
피하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디모포스 위성이 지구에 충돌하게 되면은 원자 폭탄의 파괴력을 갖게 되고, 지름이 300m 이상 충돌 시에는 대륙 전체가 영향을 받게 되고, 지름이 1km 이상 충돌 시에는 세계 전체가 영향을 받게 된다고 하네요. 다른 한편 이 실험이 향후 우주전쟁 대비를 한다는 설도 있습니다. 여기서 과거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한 사례를 보면요. 우선 6,600만 년 전에 지름 10km의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당시 공룡 등 중생대 생물 대부분이 멸종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1908년에 러시아에 40m 운석이 낙하한 것으로 되어 있고, 화재 및 거대한 분화구가 생성되어 있습니다. 2013년에는 러시아의 운석 등이 다량 낙하돼서 당시 건물 4,000여 채가 파괴되고 1,000명이 부상했다고 하네요. 다트 우주선에는 소행성 근접 촬영을 위해서 드라코트 카메라를 탑재하고 있는데요. 충돌 장면을 촬영하고 그리고 내년 9월에 생중계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 9월이 기다려지네요. 이 소행성 충돌 사업 추진하는 경위를 보면 2005년에 미 국회가 나사에 지구 근접 소행성 중 지름이 140m 이상인 소행성을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나사는 현재까지 4,800만 킬로미터 상공 이내에 2만 7천여 개의 소행성을 발견하고 현재 이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게 전체의 40%에 해당한다고 하네요. 현재까지 알려진 지구 충돌 가능성은 없다고 합니다. 헐리우드 영화 아마겟돈 그리고 딥 임팩트 등이 지구와 소행성 충돌을 주제로 한 영화였죠. 여기서 다트 우주선 관련한 미국 ABC 방송의 보도 내용을 보시죠. 네, 오늘 세 번째 단신, 다음 주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이슈 및 다이어리 보시죠. 지난주 미국 금융시장은 오미크론 변종 바이러스 충격 때문에 급락하였습니다. 오전장만 개장하였는데도 905포인트나 빠졌죠. 다우. 금주에도 이 충격이 계속될지 관심이고요. 다음 주 주요 경제 지표로는 11월중 고용보고서가 금요일 날 나오는데 관심이죠. 일단 고용 호조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말 판매 호조와 이에 대해서 오미크론 충격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봐야겠죠. 네, 요일별 일정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다음 한 주도 즐겁고 보람차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첨부된 오늘의 명언도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